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알파벳, 구글 모회사죠. 이 알파벳의 2025년 2분기 실적 분석 보고서입니다. 특히 이번 분기에 비용이 왜 이렇게 들었는지, 그리고 또 미래를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자료들을 통해서 알파벳의 현재 상황, 그리고 또 큰 그림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이번 탐구의 목표입니다. 보고서에서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요. 총 운영 비용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0%나 급증했어요. 그래서 261억 달러에 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상당한 증가폭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있었을까요? 네, 이 비용이 갑자기 확 늘어난 배경에는 몇 가지 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번 분기에만 14억 달러라는 꽤 큰 규모의 법적 합의금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알파벳의 CFO 아낫 아시케나지가 직접 언급한 유형이고요. 물론 이게 매번 발생하는 그런 비경상적인 비용은 아니지만 회계 처리상으로는 운용 비용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영업이익을 좀 끌어내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죠. 사실 이런 일회성 비용이 분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 이게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와, 14억 달러면 정말 큰 금액이네요. 이게 일회성이라고 해도 단기이익에는 확실히 좀 타격이 있었겠네요. 그럼 다른 비용 증가 요인은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핵심 요인이 바로 연구개발, 그러니까 R&D 비용의 대폭적인 증가입니다. 이건 명백히 의도된, 전략적인 투자로 해석해야 합니다. 전략적 투자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좀 집중하고 있는 건가요? 역시 AI나 클라우드 이런 쪽일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 제미나이나 딥마인드 같은 핵심 AI 기술 개발이에요.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 경쟁력 강화, 또 자체 하드웨어 생태계 구축, 이런 데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현상 유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점점 치열해지는 기술 경쟁 속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읽힙니다. 단기적인 재무 부담을 좀 감소하더라도 미래 기술 리더십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고통을 알면서도 감수하면서까지 AI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 이런 좀 절박한 승부수를 던진 셈이군요. 제미나이 같은 핵심 AI 모델 개발하고 또 이걸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에 거의 올인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물론 이런 R&D 투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혁신, 또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를 가져올 잠재력이 있죠. 하지만 당장은 인건비도 늘고 또 고가의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 비용, 서버 운영이나 최적화 비용 상승 이런 것들로 이어져서요. 단기 수익성에는 어쩔 수 없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현실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의 현재 비용인 셈이죠. 네, 미래를 위한 투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 자본 지출, 흔히 캐펙스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크게 늘면서 감가상각비 부담도 같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알파벳처럼요, 거대한 데이터 센터나 최신 서버를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기업들한테는 이 캐펙스하고 그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중요하죠.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CFO는 이 감가상각비 증가 추세가 다음 분기, 그러니까 2025년 3분기에는 더 가속화될 거다, 이렇게 예고까지 했습니다. 감가상각비. 이게 실제 현금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회계장부상으로는 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특히 데이터 센터 증설이나 고성능 GPU, AI 클러스터 같은 이런 하드웨어 중심 투자가 늘수록 이 부담은 더 커지겠네요, 그죠?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건 과거의 대규모 투자가 현재와 미래의 손익계산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투자가 클수록, 특히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은 최첨단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가 많을수록 미래의 감가상각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결국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지는데요. 현재의 수익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를 얼마나 공격적으로 할 것인가? 이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고민이죠. 종합해보면요. 알파벳은 예상치 못했던 법적 합의금이라는 단기적인 악재, 이거랑 함께 미래 기술 패권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 그러니까 R&D와 캐펙스로 인한 비용 증가,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그럼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단기적인 이익률 하락 압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AI와 클라우드,
또 하드웨어라는 이 미래의 핵심 경쟁 분야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는 알파벳의 어떤 전략적인 결단이 숨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과정인 거죠. 결국 단기적인 숫자보다는 미래 기술 패권을 위한 투자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알파벳의 실적을 전망할 때는요. 이런 기술 투자가 얼마나 빠르게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이나 새로운 수익 모델로 연결되는지, 특히 AI 기반 광고나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동시에 다른 운영 비용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통제하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알파벳 2분기 실적의 핵심은 좀 명확해 보입니다. 법적 합의금이라는 변수와 함께 미래를 위한 과감한 R&D 및 설비 투자가 맞물리면서 단기적으로 비용 압박이 커졌다는 점, 이게 첫 번째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는 장기적인 기술 리더십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주로 재무적인 측면, 그러니까 돈 문제를 주로 봤습니다. 하지만 알파벳의 이런 공격적인 투자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알파벳이 GPU나 데이터 센터 같은 이런 AI 인프라에 정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오늘 논의된 이런 재무적인 측면 외에 이러한 대규모 투자가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막대한 그 환경적 비용이나 에너지 소비 문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 또 규제 환경, 그리고 대중의 인식에 과연 어떤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게 될까요?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주시해야 할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